그럼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긴급 진단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펠리지 투자앤 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긴급 점검으로 네. 이제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모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한 다우지수가 3% 넘게 급등한 배경에도 이 모더나의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내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종목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의 연관성은 한 몇 %인지 저희가 점수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종목 아마 다들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파미셀입니다. 이 모더나 수혜 가능성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연관성을 따져보자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파미셀은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지금까지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 이슈 불러일으켰을 때는 항상 고점이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기업 내용과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보게 되면 한 70% 정도 연관은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파미셀이 사용하는 쪽의 여러 가지 여파를 보게 되면 꼭 이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 발을 점을 여러 군데 걸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 점을 염두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모더나와 관련된 연관성 싱크로율은 70%를 주셨는데 그럼 모더나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 실제 파미셀하고 어떤 부분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파미셀 하면은 원래 세계 최초로 저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된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사업부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뉴클레오시드라는 쪽이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뉴클레오시드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진단 시약 쪽에서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또 시장 점유율 한 80%까지 차지하고 있죠. 아직 그렇게 어느 정도 많이 쓰인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모더나의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RNA 치료제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쪽에 관련된 만큼 그 관련돼서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발이 걸쳐져서 같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요. 사실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미셀이 워낙 여러 부분에서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혔기 때문에 이걸 탈출 기회로 봐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로는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급등했다 그러면 탈출 기회로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슈가 나왔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처음부터 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25,000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분기에 거쳐서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진단 시약이나 관련돼서 뭐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유전자 관련된 쪽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 쪽에 그렇게 크게 해답을 못 줬고요. 네. 그러면 아마 2분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겁니다. 근데 지금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순이익이 한 110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270% 늘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하나 눈여겨볼 게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한 1,000억이 아니고 110억대인데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이다. 비싸죠. 네,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돌리기에는 약간 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한 25,000원대 부근 근접 같은 경우는 일단 뒤도 안 보고 일단 팔아 놨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이슈를 몸에 안고 있는 때 가장 비싸게 나올 때가 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파미셀의 경우는 파는 게 낫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25,000원 이상 비중 축소, 싱크로율은 70%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찾고 찾아서 나온 종목이에요. 그만큼 그렇죠. 시장에서 관심권이 좀 벌어져 있었고 벗어나 있었고 동전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AB 프로 바이오인데 모더나의 연관성 몇 %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지금 이 회사의 사회 이사와 관련된 내용들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네. 일단 싱크로율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아, 50%. 그래도 생각보다 싱크로율 점수 높게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사회이사가 모더나하고 일이 관련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연관성을 딱 하나만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더나의 창립 멤버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현재 주주로도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로버트 랭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MIT 교수인데 이분이 창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특허 관련된 특허만도 뭐 1,400개. 그래서 관련된 쪽의 바이오 기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회사 AB 프로바이오에서 이분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도 이제 모더나 지분을 3.5%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이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같이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연관성 때문에 AB 프로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사업 영역과 관련돼서 AB 프로바이오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즉 사회이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를 통해서 모더나와의 어떤 사업 영역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반영된 게 어떤 오늘의 주가의 상한가를 이끌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AB 프로 바이오 결국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미셀하고 정반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파미셀은 오늘 시가가 굉장히 강했고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뒤늦게 가볍네, 움직여 볼까 이런 세력들이 더해진 것 같거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계속 홀딩인가요? 일단 싸다죠. 네. 네, 동전주의 입장과 그리고 뭔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미셀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이 흐름은 전혀 그럴 가능성보다 이제 좀 개발했다는 관점들이죠.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처음 도출됐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좀 더 세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따라가서 지금 상한가 쪽에 안착된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오늘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그래도 한 800원대 이상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이상에서는 한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워낙 동전주고 또 매수세가 확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관점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 눈여겨보실 게 실적 관련돼서만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적자만 봤습니다. 게다가 또 적자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1,400억 이상이 넘어가죠. 그러면 적자 폭이 커지는 회사가 1,400억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앞으로 이제 뭐 혹시나 모더나 관련된 쪽의 사업 영역과 같이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네. 주가가 뭐 한 800원 이상 뭐 1,000원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AB 프로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유하다가 네. 매도 시기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럼 가장 주 원천 내용은 모더나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네. 실현 가능성은 아직 좀 멀리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모더나의 경우? 네, 일단 그냥 단서가 있죠. 진짜 성공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오늘 시장이 반응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언택트는 다 밀리고 네. 컨택트는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하루 만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는 상황들이 나오죠. 거기다 증시까지도 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보여줬을 때 이게 보통 보면은 항상 희망으로 먹고 사는 게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일상입니다. 1차 임상 실험이 이번에 성공을 하면서 한 45명 대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항체가 형성됐다. 근데 네. 뭐 발열이 아직 있다거나 증상은 여전히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임상 이상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7월 달 정도? 그리고 좀 빨리 어떤
흐름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도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은 보통 이제 이 회사가 모더나가 그러면 이제 증자를 통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증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FDA에 압박을 해서 네. 조금 더 긴급 승인과 함께 좀 일정을 당길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발표된 내용 외에 조금 더 좀 성과가 좀 좋은 이상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2차로의 임상 결과까지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백신과 치료제들의 임상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씩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장은 마스크라던가 진단키트주들, 손소독제주들은 급락했거든요. 네. 그와 달리 이제 뭐 자동차, 철강, 정유주들이 올랐는데 네. 우리 완전 시장의 분위기 바뀐다라고 보고 감안해야 될까요? 일단 판단의 기준을 삼으셔야 될 게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실적의 회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된 이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1분기에 실적이 좋다. 2분기까지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만큼, 오히려 관련된 쪽, 특히 대표적인 뭐 진단키트 관련된 쪽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분기를 노리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의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압박들은 점진적으로 이런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안정화가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했던 대표적인 뭐 항공여행, 카지노, 뭐 면세점, 뭐 오늘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대에서 타지는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추세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숙제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련돼서 주가가 빠르게 뭐 2, 3일 동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정리했다가 다시 보고 하는 어떤 관점, 좀 유연한 관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눈에 익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칼레트라, 그리고 클레부딘이 있고요. 백신에서 지금 모더나의 미국 내 임상 2상이 개발 단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항공주들 다시 한번 이제 항공길이 열리겠다. 네. 이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실제로 백신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관련 원료를 제공하는 파미셀이라던가 네. 그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콘택트주들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지금 중에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나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까? 네. 다른 선택은 없고요. 돈이 많지 않아요. 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컨택트를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네. 특히 네. 이제 파미셀 관련된 원료 쪽도 어느 정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은 필요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를 반영하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무리한 전략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에 회복된다. 물론 과거 흐름들처럼 100이라고 하게 되면 100을 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7, 80 정도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미리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로 기대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컨택트주를 노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영화관 관련주 많이 빠졌는데 CJ, CGV 같은 종목 공략해도 돼요? 네, 그런 쪽의 동향들도 일단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적으로 그동안 이제 영화를 개봉을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때 블록버스터들이 나오는 이제 기대감들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어떤 지금 어떤 외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씩 더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더나 진짜 관련주, 파미셀보단 나중에 콘택트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